현재 가치 분석과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의 어려움. 미래 현금 흐름이 합리적으로 예측되고 적절한 할인율이 선택된다면 현재 가치법은 가장 정확하고 세밀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된다. 불행히도 미래 현금 흐름은 매우 불확실해 보인다. 더욱이 할인율의 선택도 종종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가치 분석을 전형적으로 부정확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만든다. 밸류에이션의 단순함에 꼭 맞는 완벽한 대상은 연금이다. 연금은 일정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연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실제 기업은 최고 기업이더라도 연금과 같이 정확하지 않다. 단지 몇몇 기업들만이 대부분의 경우 심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불가능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을 누린다.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결국 그 미래 현금 흐름이 예측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례를 들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방법도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아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대강이라도 측정할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수 가격을 정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장황하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분석이 전형적으로 부정확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이 매우 불확실해 보이고 할인율조차도 종종 마음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 단순하면 꼭 맞는 대상은 연금인데 연금은 이제 일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연간 흐름도 똑같고 그렇지만 일반 기업은 최고 기업이더라도 연금같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소수 몇몇 기업들만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높은 이익을 누리니까 쉽지 않다. 소수 기업만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 돈을 계속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지금 장하게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매출이나 비용의 작은 변화에도 이익은 더 큰 비율로 변한다. 잘못되는 상황에 대한 숫자가 잘 되는 상황의 숫자를 크게 능가한다.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는 기업 경영진에서 해야 할 업무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제어하거나 방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영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 투자자에 의해 기대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안정적이라서 더 예측 가능할지라도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은 결국 맞추기 게임이다. 이 책의 주요한 주제는 폭넓은 범위를 제외하면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코카콜라가 탄산음료를 내년에 판매할 것인가? 물론이다. 그것이 올해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인가? 거의 확실할 것이다. 왜냐하면 1980년 이래로 매년마다 그래왔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많을지는 확실치 않다. 판매를 통해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지는 더 불확실할 것이다. 가격과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경쟁자 행동, 법인세율의 변화 등의 요소가 모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수년에 대한 매출과 이익 예측은 더 정확하지 못하게 되고 수많은 요소들이 기업의 예상을 빗나가게 할 수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과 비용 작은 차이도 이익이 크게 변하죠. 나중에 손익계산서 이런 거 보시고 나중에 이제 재무비율 이런 거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매출 조금만 줄어도 그냥 영업이 엄청나게 막 폭락한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상황에 대한 숫자가 잘 되는 상황을 크게 능가하다. 잘못되면 정말 안 좋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변화가 더 크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기업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 대처가 경영진이 할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경영진이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자, 투자들이 경제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제 뭐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은 결국 맞추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결국 틀릴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안해서 투자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물론 코카콜라 이야기를 듣죠. 코카콜라는 좀 진짜 꾸준한 기업이거든요. 일반 기업과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은 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보면 판별동에서 기업이 얼마 벌어질까는 그것도 이제 정확히 않다는 거죠. 왜냐면 가격도 변하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도 변할 수 있고 경쟁자가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법인세 변화에 따라 또 수익성이 더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뭐 쉽게 말해서 기업은 생물체 같은 거거든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기계처럼 딱딱 떨어지게 돈을 벌어들이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정하되 틀릴 수 있다는 감안하고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저가 매수하라는 말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순위의 매출과 이익에 지금 정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고유 예상에만 기초해 의사결정을 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이나 현금 흐름의 증가가 빠를수록 기업의 현재 가치는 더 커진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성장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에게 닥친다. 그런 투자자들은 먼저 미래에 대한 예측에 큰 자신감을 종종 표현하지만 결코 보장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빠른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연간 성장률 예측치의 작은 변화도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성장기업의 주식을 사려는 많은 투자자들이 의견을 일치하는 가격을 펀더멘털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수준까지 올려버릴 것이다. 종종 기업 명예의 정당은 회전문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때로 일시적인 실적에 기초하여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에 끌릴 것이다. 이는 평범한 기업에 대해 과도하게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성장이 기대되고 증권 가격이 이미 할인되어 있을 때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주가도 하락한다. 워런 버핏은 투자자들이 탁월한 기업에 너무 높은 매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이어지는 10년의 우호적인 기업 발전의 효과를 되돌려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장이 너무 매몰돼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많은 투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좀 문제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건데요. 이제 결국은 기업 이익과 현금 흐름의 증가가 빠르면 기업 현재 가치가 커지거든요. 이걸 결론을 아예 내려놓고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성장이 너무 집중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이제 큰 자신감을 종종 표현하지만 결국 보장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빠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연간 성장률 예상치 작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치평가 뭐 크게 변할 것 같으니까 고가로 샀을 거 아니에요, 아마. 변할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예상치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되게 폭락하거든요. 그걸 뭐 유의하라고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은 보시면 이 가격을 정말 펀더멘털이 지지되지 않는 순간이 엄청 올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싼 가격에 사면 괜찮아요. 성장주도. 근데 보통 싼 가격에 안 사고 비싼 가격에 오른 가격에 사거든요. 왜냐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왜 돈을 버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많은 경우 과도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작은 변화라도 이제 기업 가치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주가는 정말 폭락을 하거든요. 폭락을. 그래서 정말 많이 물리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한 건데 일시적인 실적이 좋잖아요. 일시적으로. 근데 일시적인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를 많이 올려요. 미리 땡겨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이제 또 그 이후에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럼 실망한 투자들이 매도해서 주가도 정말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싸게 사는 말씀을 한 거고 너무 성장에 매몰되면 뭐 성장이 나쁜 게 아니라 비싸게 사는 상황을 벌어지고 성장이 너무 기대해서 매수가를 높여 설정할 경우에 정말 큰일 당한다 이런 말씀을 정말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죠. 탁월한 기업조차도 너무 높은 매수가를 지불하면 이후에 뭐 아무리 잘 버는 기업도 뭐 주가가 어차피 이제 미리 산반을 해버렸으니까
뭐 매수 가격을 적절히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성장에 기초한 투자의 또 다른 어려움은 투자자들이 성장을 하나의 숫자로 너무 단순화시켜서 투자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성장은 예측이 다양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이익 성장은 인구 증가에 따른 판매 수량 증가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소비자에 의해 제품 사용도가 높아져서일 수도 있고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인구에 대한 제품의 침투 정도가 높아져서일 수도 있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맥주 회사는 음주 연령 인구 증가로 맥주가 더 많이 판매되기를 바라면서도 인구당 맥주 판매량도 따라서 높아지기를 바란다. 버드와이저는 밀러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를 원한다. 맥주 업계는 위스키 소비자들을 맥주 소비자로 전환시키고자 하거나 무알코올 맥주 브랜드로 음주를 삼가는 소비층으로 진입하고 싶어한다.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은 이익 증가를 가져오는 수준으로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보시면 이제 이 성장은 실질적으로 많은 요소들에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이익 성장은 인구 증가에 따른 판매 수량 증가에 의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 의해 제품 상조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걸 수도 있으며 인구에 대한 제품 침투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가격 인상에 의한 걸 수도 있듯이 이렇게 기업의 이익 성장은 한 가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주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 연령 증가로 맥주가 더 판매되길 바라면서도 또한 인구당 맥주 판매량도 또 높아지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버드와이저는 밀러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를 원하고 또 맥주 업계는 또 위스키 소비자를 맥주 소비자를 만들고 싶어하고 또 더 그러거나 이제 무알코올 맥주 브랜드로 음주를 삼가는 소비층도 진입하고 싶죠. 또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업은 이익 증가를 가는 수준으로 가격 인상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성장을 되게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익 성장의 원천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들보다 예측 가능할 수 있다. 인구 증가와 연동된 성장은 위스키 소비자가 맥주로 바꾸는 것 같은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부터 발생한 성장보다 더 확실할 것이다.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항상 불확실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성장 원천을 파악하는 것이 성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해결되지 않은 모순점이 있긴 하다. 현재같이 분석을 위해 당신은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지만 미래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할 수는 없다. 1990년에 과도하게 레버리지된 사우스랜드, 인테코와 같은 기업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스스로 만든 합리적 예측을 충족시키는 것에 비참하게 실패한 것은 바로 몇 년 후에 불과한 미래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보시면 이제 어떤 기업은 예측하기 좀 쉬운 게 있죠. 특히 IT 반도체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각 기업에도 SK 하이닉스도 정말 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 매출을 미래 예측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을기업 부품주 같은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가비에 의해서 좌우되니까요. 근데 이제 좀 예측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와 연동된 성장은 예를 들어서 위스키 소비자가 맥주로 바뀌는 것 같은 소비자 행동에 의한 성장보다 더 이제 좀 쉬운 거죠. 성장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근데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좀 어려운 거고요. 근데 전체를 보면 기업 성장 원천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뭐 성장이 앞으로 얼마나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보다 기업 성장 원천을 이게 왜 얘가 성장한가를 원천을 파악하는 게 더 낫다. 그걸 해보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씀하는 거고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이제 경제 해자 개념으로 좀 하면 쉽죠. 경제 해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는 솔직히 재무제표도 좋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매출이 어떻게 될지 좌우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경제 해자 개념을 도출해서 얘가
브랜드에 의한 건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건지, 효율적 규모에 의한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룬 겁니다. 그래서 성장 원천이 어떤 건지 알면 미래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현재가치 분석을 위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되지만 미래를 신뢰할 수 일수록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재단은 이제 자기 이제 나라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는데 사우스랜드 잉페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그것도 예측을 했는데 모두 50%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몇 년도 불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을 보인다고 사례를 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나라 기업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투자자들은 종종 미래의 평가를 너무 낙관적으로 한다. 이 경우에 대한 좋은 사례가 기업의 자산 상각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 회계 원칙은 기업이 일시의 유효자산, 회수 불능 채권, 악선 채무, 기업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월가 분석가와 투자자들이 열광하며 환영하는 움직임이다. 상각 후 기업은 일반적으로 더 높아진 자기자본 수익률과 이익률을 보고한다. 이 향상된 실적은 미래 추정에 사용되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킨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너무 관대하게 과거를 청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인 실수가 지워져 버리면 과거를 실수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너무 쉽게 여길 수 있다. 미래로 갈수록 실수가 없어져 간다고 전망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접근법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수익성 높은 사업이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못된 투자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불가능한 전망을 하도록 한다. 이번은 많이 여러분 이제 접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기업의 자산 상각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테면 유효자산이나 회수 불능채권, 악성 채무, 기업 훼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일시에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상각하는 경우가 꽤 적지 않습니다. 비영업 부분에서 보면 일회성으로 자산 상각한 경우가 꽤 많죠. 그것은 이제 월가 분석가나 투자자들은 열렬히 열광 환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왜냐면 이제 투자자 너무 관대하게 과거 청산을 허용했으면 안 되는 건데 역사적인 실수가 지어져 버린 과거에서 실수의 자유로운 걸 너무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스 클라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없앤다고 그 회사가 이제 과거 없어진 걸로 치면 다음에는 실수 안 하냐 이 기업이 그건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게 기업을 되새길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종목을 볼 때 잘하는 종목을 웬만하면 사라는 게 좋은 게, 그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이제 없어버리니까, 이제 처음 접한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장기화 지켜보는 사람은 옛날 했으니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자산 상각한 것에 대해서는 안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가치 투자자는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해야 하는 분석적 불가피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유일한 정답은 보수주의다. 모든 예상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예상은 투자자들을 불확실성을 가장자리로 이끌 수 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지속될 수도 있다. 보수적인 예상은 쉽게 충족되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예상에 의해서만 조언받아야 하며 그에 따라 도출된 기업 가치로부터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예측 불가능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않지만 그래도 분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일한 정답 보수다. 낮은 가격에 사라는 거죠. 낮은 가격에 사라는 거예요. 항상 예상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낙관적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은 그냥 불확실성 가정자를 이끌 수 있다는 거고 결국 제대로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손실이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예상을 하면 쉽게 충족하죠. 오당 낮게 사면 더 떨어질 여지가 많이 없으니까
큰 실수를 안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보수적인 예상에 의해서 조언받아야 된다. 싸게 사야 되고, 진짜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도출된 기회가치를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만 투자해야지 이제 예상이 틀리더라도 크게 손실을 안 본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되게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결국 미래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격으로 접근해야지, 보수적인 가격으로 접근해야지 싸게 사야지 그 큰 실수도 안 하고 그런단 말씀을 한 겁니다. 돌아서 똑같은 말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 가치는 측정이 쉽지 않고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그걸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